안녕하세요. 보험 소비자의 소중한 권리를 지켜드리는 전주 하이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 내용은 후유장애율 80% 이상의 고도장애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뇌졸중, 뇌출혈, 뇌경색 등으로 인한 편마비에 대한 후유장애 내용이니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조금 긴 내용이라도 정독해보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우선 약관에서 정의하는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뇌졸중, 뇌손상, 척수 및 신경계 질환 등은 발병 또는 외상 후 12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 장애를 평가하고 12개월 후에 뚜렷한 기능 향상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또는 단기간 내 사망이 예상되는 경우 6개월 범위에서 장애 평가를 유보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뇌졸중으로 인한 수술 치료 이후에도 언어, 인지, 재활 등에서 여러 치료를 병행했지만 호전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ADLS표라고 하는 일상생활 행동장애를 우선 검토해야 합니다. 일부 몇몇 병원에서 보험금 청구조차 하지 못하시고 조기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재활전문병원에서 충분한 치료를 병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보험 청구를 준비해왔지만 주치의 선생님께서 후유장애 진단서를 거부한다면 환자분의 입장에선 당연히 장애가 나오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여 포기하시는 경우입니다. 나를 꾸준히 치료해준 주치의 선생님의 말씀이니 더욱 신뢰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후유장애 청구를 포기해야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치료 병원 외에도 얼마든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며 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도후유장애 특약 바로 알기.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후유장애 상태가 매우 고도로 심하게 남은 경우에 지급되는 담보입니다. 상해뿐만 아니라 질병으로 인하여 약관에 명시된 장애 지급률 80% 이상의 고도 후유장애가 영구히 남는 경우에 보상이 진행되며 상해 후유장애 담보처럼 비례하여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가입된 금액을 전액 지급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가입자분들께서는 질병으로 인한 후유장애는 보상이 불가한 것으로 생각하시곤 청구 자체를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질병명이 뇌출혈 혹은 뇌경색 등으로 인해 사지마비, 하반신마비 등이 발생하신 분이나 편마비 또는 치매 등의 후유장애가 남아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반드시 본인의 보험 증권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입된 모든 보험사의 상품에서 고도 후유장애라는 항목을 찾아 가입 금액을 확인하고 내 권리를 찾을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후유장애 평가 방법이 중요합니다. 편마비의 경우 신체의 일부분을 못 쓰기 때문에 식사나 대소변은 힘들지만 일생생활이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이렇다 보니 재활병원의 주치의 선생님들은 일상생활 기본 동작 제한 ADLS로 후유장애를 평가하곤 합니다. 이 방식은 환자가 보행 가능 여부, 물건을 이용해 이동이 가능한지, 음식물 섭취가 원활한지 등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수행 능력을 바탕으로 이뤄지는 후유장애 평가 방법입니다. 이런 일상생활에서 환자가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범위를 지급률로 정하여 비례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뇌출혈로 인한 편마비로 인해 위와 같은 평가 방법을 진행한다면 사실상 고도 후유장애 보험금은 대부분 지급이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한쪽은 마비가 왔지만 다른 반대편은 정상적으로 수행이 가능하다 보니 위 방식대로 후유장애 평가를 진행하다 보면 장애 지급률이 통상 5060% 남짓 시기에 약관에서 말하는 80% 이상이 고도 후유장애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고도 후유장애 평가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내 소중한 권리를 포기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뇌 손상으로 인한 편마비 시에는 각 관절, 손가락, 발가락 등 기능적으로 이를 부분화하여 모든 항목을 더하면 고도 후유장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보험 약관상 이를 세분화해보면 한 팔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을 때 60%, 한 다리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을 때 60%, 이 두 가지만 더해도 이미 120%가 초과되므로 약관상 정의한 고도 후유장애 80% 이상의 지급률에는 해당이 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평가가 이뤄지게 되면
고도후유장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주치의 분들께서는 뇌손상에 의한 판다리 편마비 증상은 파생적인 부분이라 위에서 언급드린 일상생활 기본동작 제한 방식으로 평가를 하시곤 합니다. 여기에 보험회사 역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 두 가지 평가 방법이 있음을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당연히 보험회사에서는 편마비 시에는 일상생활 기본동작 제한 평가를 해오세요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래야 장애율이 낮게 책정되기 때문이죠. 이래서 전문가와 함께해야 합니다. 상해뿐만 아니라 질병으로도 후유증이 발생 시 고도후유장애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에 뇌 손상으로 인한 편마비 시에는 반드시 위와 같은 담보를 함께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여기에 후유장애 평가 방법에 따라 지급률이 확연히 달라지는 것 역시 설명드렸습니다. 다만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장애진단서 발급을 받으셔도 보험사에서는 결코 이를 쉽게 승낙하지 않습니다. 뇌손상 등으로 인해 편마비, 사지마비 등의 후유증이 남으시고 고도후유장애 보험금을 좀 더 원활하게 수령하시려면 제대로 된 후유장애 평가와 추후에 보험 분쟁 등에 대비한 수많은 준비 과정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고도후유장애 보험금은 결코 쉽게 수령이 가능한 담보가 아니기에 사전에 전문가와 전체적인 로드맵을 그린 후 보상에 대한 계획 수립을 철저히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뇌 손상으로 인한 편마비 후유장애 전문 손해사정 전주 하이손해사정법인은 국내 유명 보험사 10여 년 이상의 실무 경험과 10여 년 이상의 독립 손해사정사 실무 경험으로 단연간의 수많은 사례에서 우수한 업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보험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큰 사고, 질병 등으로 방향성을 잡기 힘드시다면 편안하게 전화 주셔도 됩니다. 조언만 들으셔도 충분한 방향성을 설정하기가 용이하며 반드시 수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미 많은 분들께서 단순 조언만으로도 방향성을 잡아 혼자서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땐 망설이지 마시고 하이손해사정사에게 전화주세요. 손해사정 무료 상담 하이손해사정법인 대표 손해사정사 박영재 010-9992-3770